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간 중에서 기토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토용신법은 어쨌든 기토 같은 경우는 기토의 진시는 병화죠. 그러니까 기토의 진시는 병화다. 어, 일단 기토의 물상을 좀 알아보면은 기토는 그러니까 전답으로 많이 보죠. 전답, 정원, 농지기도 하고 평원이기도 하고 비습한 땅이다라고도 하죠. 비습한 땅. 집으로도 보고 교육기관으로도 봅니다. 천간물상으로는 구름으로 보고요. 뭐 토는 토속적인 거니까 토산품. 그리고 또 평평하다라고 해 평평한 것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기토는 그런 물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기토가 뭐 정원의 토든 전답이든 농지든 이 토의 사명은 그러니까 만물을 이렇게 생장시키고 기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물의 생장이 되고 기를 수 있는 원동력은 그러니까 태양이죠. 그러니까 병화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진신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그 임묘진, 봄의 기토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뭐 겨울의 기토 같은 경우는 뭐 조우로서 병화를 봐야 되겠죠. 뭐 사오미 계절의 기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열할 수 있으니까 개수를 좀 반기는, 금수를 반기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또한 신유술 가을의 기토는 식상격이 되죠. 식상이 왕해질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인성이 되는 화를 그러니까 위주로 그러니까 용신을 찾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도를 나가보게 되시면 기토 비습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기토는 이제 토가 중하면 그러니까 천간으로 뭐 기토든 무토든 토가 중중하게 뜨면은 간목이 필요로 하다. 왜냐면은 소토를 해줘야 되니까요. 또한 메마르면 개수로 자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너무 수변하면은 병화로서 말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 내용은 적천수 그 십간론에 나온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토 비습 중정 축장 그러니까 무토는 건조한 토라고 하고 기토는 이제 습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습토는 태양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토는 병화, 태양을 보는 것을 반겨한다. 이런 그죠 인월의 이제 기토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관으로 그러니까 인월이잖아요. 초봄 2월 달의 기토는 차가운 그러니까 봄이지만은 아직 겨울의 한기가 남아 있죠. 그래서 정관으로 있는 병화, 태양을 봐서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또 마를 수가 있으니 개수가 천간으로 떠도 되고 지장간에 있는 축토나 진토로 있어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주죠. 내가 진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주고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주가 또한 내가 축기를 해서 식상생재로 나가기도 하죠. 그러면은 제복도 있다. 편제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수 목성, 불의 수왕. 그러니까 목이 성함을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음간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목의 성함을 걱정하지 않고 수가 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토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개수와 간목, 그러니까 불약이다 싶으면 재관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수 간목을 위주로 쓴다. 어쨌든
용신을 재관으로 쓰면 부기가 있다. 뭐 그런 부분인 거고, 어, 그렇죠. 이 내용으로서는 그렇고요. 기토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개수 간목을 보았을 때에는 재관격으로 위주로 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병화라는 화의 기운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소 화회 금다 금명 기토는 화금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토가 금을 보면은 금이 더 기토 입장에서 금이 많아도 금이 더 빼어나게 된다. 금이 빛난다라는 그런 의미고 저 금을 어떻게 내가 화로서 저 금을 재련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화금이 많을 때 기토 입장에서는 화금이 많아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천간으로 경금이 떴을 때에는 그러니까 신금은 다르지만은 경금이 떴을 때에는 이 정화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재련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평지에 이런 경금이라고 하면은 뭐 철광석이나 석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을 화로서 재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교 물창 의조 의방 기토는 병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역시 진시는 병화다 보니 병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은 수가 많을 경우에는 수가 병이 될 경우에는 무토 겁재인 무토로 제방을 삼아야 한다라는 그런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보다는 무토로 그러니까 물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월의 기토 같은 경우는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그러니까 병화로서 어쨌든 태양의 빛을 봐줘야 되고 너무 조열하면은 마르지 않도록 계속 개수 간목의 역할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 촉촉하게 윤택하게 하고 간목으로 보좌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토를 제방을 쌓아야 되겠고요. 목이 많으면 목이 병이면 어쨌든 약이 되는 글자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금으로 식신 또는 상관 제사를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관인상생 화로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묘월도 마찬가지로 3월이죠. 준 3월이 되죠. 그래서 묘월에는 간목, 개수 뭐 이렇게 재관으로 보고 재관 위주로 보고 약하면은 병화를 필수적으로 봐야 된다. 또한 해묘음이 목국에 목이 천간으로 투관하면 경금, 금을 용신으로 쓴다. 진월 같은 경우는 진월의 기토는 어쨌든 그러니까 4월이죠. 4월의 기토는 만물이 더 생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장시킬수록 그러니까 일조량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병화 그리고 개수 간목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병화 개수 간목 4, 5, 미월 같은 경우는 조열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되게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운하게 자연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수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일선이 되겠죠. 자, 신유술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유술월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토 입장에서는
식상운이죠. 식상운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식상운을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그러니까 식상을 인성으로서, 병화로서 또는 정화로서,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설기가 많이 되면 인성으로 축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자축월 같은 경우는 그렇죠. 4, 5, 2월에 반대되는 동축월이니까 해자축월이니까 차갑죠. 그래서 어떻게 조우로서 따뜻하게 병화를 또 간목으로 목생화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인월의 기토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인월의 기토는 그러니까 습토죠. 그러니까 습토일 가능성 2월에 그러니까 해자축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땅에 냉기하고 습기가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전답도 냉기하고 습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내 그 토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한기가 있으므로 화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목이 그러니까 인월에 또한 목이 많으면 목이 많다라고 보면은 병정화로서 관인상생, 살인상생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목이 많은데 화가 없으면 화가 일선이지만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식상제살이라도 해야 된다. 금으로서 식상제살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인월에 이제 기토죠. 천간으로서는 간목, 정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목이 관이 왕하다. 수생목을 받아서 관이 왕한 상태에서 나는 병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많으면 관성도 살로 본다라고 보죠. 그래서 관인상생 또는 살인상생으로서 인성, 기토 입장에서는 병화가 또한 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우로서도 병화,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가 온통 그러니까 임목을 제외한 나머지 글자가 습하죠. 그러니까 차고 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이 그러니까 목화운으로 흘러서 태평재상이 된 그런 사주가 되었고요.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월의 기토 천간으로 간목이 떴죠. 간목이 떴고 지지로 보면은 이렇게 인호합이 돼 있네요. 그죠? 인호합이 돼 있는데 화국을 이루고 있다. 나의 이제 겁재도 있고 경금도 있는 이런 사주인데 이 사주는 어쨌든 이 간목이 왕하고 금으로서 내가 설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뭐 극설교가는 아니더라도 뭐 화를 용신으로 인성 내가 약하다라고 그러니까 보셔도 좀 약하잖아요. 화국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니까 인월 2월의 화국이다. 그래서 화를 용신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대운이 그러니까 경진 신사운으로 갔을 때에는 경진 신사운에는 가난했으나 그러니까 지지에 이제 용신이 있다 보니 경진 신사운에는 가난했으나 이모개미운에는 부자가 되었다. 그렇죠. 경진 신사는 보통 이제 또 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사화는 인사형의 사유금국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운에 발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인월의 기토인데 천간으로 목이 뜨진 않았고요.
지지에서는 금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러니까 목이 두 개, 나를 극하는 글자, 목이 두 개, 설하는 글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관성을 상관이 너무 극한다라고 해서 제살퇴가로 보실 수도 있고 극설교가로 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약인 명이라 인중에 있는 병화, 천간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언이었고 의금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뭐 그래도 운이 무진기사, 경호, 무인기묘, 경진신사, 이모개미 이런 식으로 해서 화운으로 흘러서 목화운으로 흘러서 출세를 하게 된 그런 사주이겠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월의 기토인데 천간으로 이렇게 토가 많죠. 인월에는 이렇게 미중에 있는 을목이 올라왔고요. 이 사주는 토가 이렇게 5개나 되죠. 그래서 토가 많다. 토가 많아서 기토 입장에서는 내 옆으로 무토라는 더 큰 이렇게 그 넓은 더 큰 산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세력들이 내 옆에 양 사이드로 있어서 위축이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내 세력들이 든든하다. 이런 세력을 그러니까 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선 이 관이죠. 관성인데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은 편관이다 보니까 무 쪽인 거죠. 무 쪽. 그러니까 무 쪽으로 출세를 하게 된다. 편관적인 그런 특성이 발휘가 된다. 그래서 토가 많아 목용신이고 조우도 필요하죠. 그래서 인중에 있는 병화라는 그런 글자도 필요하고 어쨌든 이 사주는 편관적인 그런 직업성을 갖게 돼서 군계의 인물이 되었고 갑술운의 상의 정찰부대 대장이 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기사, 천간으로 병화, 기토 이렇게 뜨다 보니까 내가 강하죠. 인해합목이면은 이렇게 목국이죠. 인해합목이 되었죠. 그래서 나도 강하고 관성도 강하다. 그래서 신왕관왕이죠. 그래서 신왕관왕의 관인상생으로 병화를 용신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신왕관왕, 신왕관왕, 관인상생이 더 맞겠죠. 살로 보기에는 정관의 의미가 크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목, 임목, 묘목, 아이고 목이 3개 이상이면은 병인데 이렇게 5개나 되네요. 그죠?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국토가 심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 질환을 좀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좀 달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무토 겁재가 그러니까 형제 쪽으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다. 더 크다. 나한테는 병화, 인성이 있다, 정인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사주는 신약의 관인상생, 인성을 용신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사주인 거죠. 자, 이 사주는 인월의 기토인데 이렇게 쭉 봤더니 사유의 천간으로 금 뜨고 신금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강해 보이진 않죠. 그죠? 내가 강해 보이진 않는다. 인월이다 보니까 나를 정관인 계절이 되고 그래서 이사주가 어찌 보면은 제살태과의 명이 되죠. 그래서 제살태과, 그러니까 제살태과는 아니지만은 이 상관을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이렇게 극하는 명이죠. 상관경관명인 거죠. 그래서 상관경관하는 명의 인성으로서 이 상관을 그러니까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인성으로서 내 용신을 잡아서 이 식상이 내 정관을 극하는 것을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극설교가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사주는 상관경관해서 인성을 용신으로 잡는다. 그래서 이제 뭐 운에서는 어쨌든 지지에서도 화의 운이 와야 되겠죠. 화의 운이 와야 좋다. 천간으로서도 병정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단하게 인월의 기토를 보았고요. 기토용신법까지 알아보았고요. 기토용신법 지난 시간에 배운 정화용신법과 마찬가지로 기토용신법도 크게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가 용신을 위주로 쓸 수 있는 글자들이 그러니까 기토의 진신은 병화이다 보니 그러니까 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 병화를 꼭 반긴다. 만약에 사주에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운에서 병화가 오길 또 기다리셔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인연법에 의해서 병화가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내 풍수가 되겠죠. 내 환경 자체가 병화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조성이 되면은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집안에 있는 그런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화가 없어도 저 병화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시면 되고 또한 뭐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일광욕을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일조량이 좀 좋은 시기에 그러니까 야외에서 뭐 좀 기분 전환을 하실 때 다른 일감보다 내가 더 필요로 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 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토는 그래요. 기토의 용신은 어쨌든 진신인 병화 위주로 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례를 더 보면서 쭉 다음 시간에는 묘월, 진월의 기토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